지난번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구속이 됐잖아요. 사실 이 부분도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 혐의를 다 부인하고 아랫사람들이 다 한 것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 결국엔 밖에 나가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으면 그 아랫사람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계속해서 주입할 가능성이 높죠. 최근에 특검이 밝혔던 김성훈 차장의 어떤 여러 가지 증언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구속 취소가 된 게 네.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를 했지만 그게 혐의 부분들이 소명이 돼서 구속 취소가 된 게 아니라 그 일시 가지고 취소가 된 거예요. 뭐 역사의 법칙과 같은 것인데 윤 전 대통령이 만약 내가 다 지시한 거다. 모든 것은 다 내 책임이니까 이 경호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집단이다. 모든 책임을 나에게 물어야 되고 이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진술했다면 아마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아무리 한때 절대 충성을 맹세했던 부하들도 결국은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이게 검찰 진술의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자꾸 본인의 혐의를 피하고 부정하다 보니까 결국은 진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윤,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나온다. 이르면 내일 밤 재구속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다시 한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 내일 오후 2시 15분에 열린다라는 건데 여기에 본인이 직접 나오겠다라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짧게 혐의 한번 살짝 짚어보고 볼까요? 지금 현재 이 내란 특검에서 제시한 이 구속영장에 적시된 5개의 혐의입니다. 먼저 경호처를 동원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그리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그리고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후에 또 폐기하라고 한 혐의, 외신에 허위로 이게 알리라고 한 이 대통령실 내 입장을 좀 알려라라고 한 그런 혐의,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방해한, 심의권을 침해한 그런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경호처 동원해서 체포영장 이거 집행 방해하는 거는 지시한 적이 없다. 왜냐면 나 영장 집행 자체를 예상하지 못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비화폰 기록 삭제하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선 보안사고 발생에 따른 규정상의 조치, 규정에 맞게 원리 원칙대로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지 내가 뭐 언제 뭐라고 얘기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후 계엄문 작성에 대해선 이거는 행정문건인 건데 작성 폐기에 내가 관여한 자체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외신에 이게 외신 비서관, 해외 비서관한테 얘기한 거에 대해선 국정 관련에 대해서 공보를 얘기를 한 게 이게 무슨 얘기냐. 사후적 법적 판단으로 이렇게 소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거. 국무위원을 따로 부른 게 아니라 그 시간 빨리 된 사람 다 오라고 했는데 바쁘게 빨리빨리 부르다 보니까 그런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도 내일 오후 2시 15분에 직접 재판정에서 얘기를 나누겠죠. 근데 이게 서영주 대변인님, 먼저번에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본인 직접 나왔었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긴 됐었거든요. 나중에 취소가 되긴 했지만 이번에 직접 영장심사 나온다.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이런 주장의 설득력 얼마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제 네. 영장 혐의와 반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기 좋게 해놨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하더라도요. 본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구속이 됐잖아요. 사실 이 부분도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 혐의를 다 부인하고 아랫사람들이 다 한 것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 결국엔 밖에 나가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으면 그 아랫사람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계속해서 주입할 가능성이 높죠. 최근에 특검이 밝혔던 김성훈 차장의 어떤 여러 가지 증언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구속 취소가 된 게 네.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를 했지만 그게 혐의 부분들이 소명이 돼서 구속 취소가 된 게 아니라 그 일시 가지고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돌아봤을 때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이번에 있을 부분들은 저는 증거인멸과 범죄의 중대성을 따졌을 땐 저는 거의 한 99%는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 봅니다. 네. 일단 내가 볼 땐 99%까지도 발부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윤주진 위원님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굳이 확률을 따지자면 그래도 50% 이상이라고는 저도 예상을 해요. 그러나 몇 가지 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직권남용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이 직권남용에 관련해서는 무죄가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재판부가 직권남용을 매우 까다롭게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직권남용이 성립이 되려면 그야말로 직권이 있어야 됩니다.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뭐 비하폰을 삭제해라, 뭐 사후에 개헌문을 선포해라 이러한 여러 행위들이 단순한 불법으로는 볼 수 있어도 이것이 대통령 권한 내에 있는 적법한 권한이고 이것에 위반돼서 활동을 했느냐 아니면 그것을 남용했느냐 아하. 이렇게 되게 까다롭게 따지거든요. 이런 문제는 사실은 지금 재판부가 소극적으로 본다면은 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증거인멸과 관련된 문제인데 저는 이건 좀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김성훈 차장이 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없는 이 상태에서는 뭐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것들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김성훈 차장의 진술이 바뀐 것이 어떤 외부의 협박이라든지 겁박 때문이었는가 아니면은 본인이 그냥 생각을 자발적으로 바꿨느냐 이런 문제들을 따진다면은 구속이 100% 되기는 어렵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최근의 어떤 행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국민 정서에 조금 위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재판부가 본다면은 좀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영주 의원님께서는 99%라고 얘기하셨는데 나는 뭐 굳이 퍼센트를 따지면 50% 이상이라고 하지만 이게 직권남용이란 이런 부분이 있고 증거인멸로 볼지 여부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관련해서 이런저런 혐의가 막 5개가 막 나오고 막 이런저런 얘기들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내용, 이런 혐의만 구속영장에 적힌 게 아니다. 구속영장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볼까요? 다음 기사. 내란 특검 윤 관저 치외법권 지역으로 만들고 경호처를 사병화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본인에 대한 어떤 체포영장을 좀 저지하는 그런 과정에서 관저를 치외법권 지역으로 아예 본인이 지시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경호처를 본인의 어떤 사병처럼 썼다라고 영장에는 이렇게 적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로 이걸 들고 있습니다. 관저 안으로 들어온 게 맞느냐? 검사가 절 만나면 곧 돌아간다고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윤 전 대통령의 얘기에 박종준 전 당시 대통령 이 경호처장이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요 내용이 바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했었던 내용이다. 근데 일반 전화가 아니라 보안 메신저 이 앱으로 전화를 걸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박 전 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관계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검사들과 차벽 등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던 중이었는데 시시각각 상황을 보고받던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이 정문까지 올라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구체적 의견도 경호처에 냈다. 근데 윤주진 위원님, 이런 내용을 보면 지금 이 특정 앱, 이 특정 뭐 약간 뭐 텔레그램 같은 그런 이 특정 앱인 거죠. 이게 뭐 추적이 안 되고 이런 네. 그 앱을 통해서 계속 보고를 받고 전화해서 지시도 했다라는 게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이긴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봐야 되는 거긴 합니다만 예. 어쨌거나 특검에서는 이 기록 자체를 좀 확보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건 영장 발부에 상당히 좀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상당히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재판부는 어떤 물증보다도 물론 물증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어떤 이것이 정말 실체적인 진실에 가까운 그러한 스토리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은 결국은 박종준 경호처장이라든지 김성훈 차장, 한때 윤 전 대통령에게 절대 충성을 맹세했던 이들이 결국은 검찰이나 특검 진술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라는 거죠. 말 안 하면. 그러면 왜 이야기했을까? 저는 이것은 사실은 어떤 뭐 역사의 법칙과 같은 것인데 윤 전 대통령이 만약 내가 다 지시한 거다. 모든 것은 다 내 책임이니까
이 경호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집단이다. 모든 책임을 나에게 물어야 되고 이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진술했다면 아마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아무리 한때 절대 충성을 맹세했던 부하들도 결국은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이게 검찰 진술의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자꾸 본인의 혐의를 피하고 부정하다 보니까 결국은 진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덮어야 할 문제를 진실 게임으로 가져간다? 윤 전 대통령이 막지 말라고 하면 왜 총을 들고 막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사실은 본인의 더 불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말씀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뭔가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지금 나온다는 건 주변에 자꾸 입을 연다는 얘기인 거고 이런 얘기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정황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요 밑줄을 봤는데 사실 이런 얘기들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다 구속영장에 지금 적힌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해 12월 8일부터 쭉 해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가 되던 그 시기까지 인 건데 공간 압수수색을 시도하던 그 시점에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한 명이 그 공간 안쪽으로 들어왔나 봐요. 그랬더니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한테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응? 너 처장한테 내 얘기 전달 안 했어?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박정준 전 당시 경호처장이랑 밥을 먹으면서 한 얘기가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공수처 체포영장 이거 자체가 불법이다. 관저는 군사기밀지역이고 경호구역이니까 영장 공무원 안으로 들여보내면 안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도했을 때 이때 첫 번째 제일 앞부분에 있었던 그 공간촌의 앞문이 뚫리니까 철문이 왜 그렇게 쉽게 개방이 되는 거냐. 검사들이 이정문까지 올라오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체포영장, 수색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그때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랑 밥을 먹으면서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좀 보여줘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물론 이 말이 다 맞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특검의 얘기인 거죠. 특검의 주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또 이게 또 이런 내용들이 좀 자세한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소영주 대변인님.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럼 또 굉장히 자세하게 일일이 지시를 한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뭐 역사까지 들여다보지 않더라도요. 상식선에서 이제 우리가 돌이켜보죠. 47일을 관저에서 버텼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권과 버텼습니다. 사실상 본인 스스로 내란 행위에 준하는 무장군인을 국회에 보내고 방국거세를 척결하겠다고 해서 그 난리를 만들어 놓고 12월 8일부터 1월 15일까지 47일을 온 나라를 완전히 혼란 상태로 빠뜨렸죠. 사실 경호처를 사병한다는 건 그 누구도 알 수 있었고 지금 그 검찰의 특검에 지금 영장에 있는 저 내용들 보세요. 그때 하나하나 다 저 반발하는 거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체포영장 불법이다. 이거는 변호인 측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변호인 측이 했던 거를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다음에 개방 문제라든지 안전만 생각한다. 총기 보여줘라. 네. 총기 보여줄 때 그때 무장 경호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더 드러나게 했었잖아요. 이 현상으로 다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굳이 사실이냐 아니냐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눈으로 보고 들었고 확인했던 부분들이 특검을 통해서 당시에 경호처의 고위 간부들을 통해서 진술로 확인되면 이게 사실이지 그러면 누구 말이 사실일까요? 그러면 가장 내라는 우두머리가 나는 시킨 적 없어.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어 했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우리가 최소한의 법의 상식이 있다면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라는 차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말 이제는 일말에 어떤 자비를 바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경호처가 저렇게 사병화까지 되면서 자기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모든 책임을 경호처에 넘기는 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그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합니다. 네.